2월 24일 월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어제 독일 뮌헨에서 만나 회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어제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독일 뮌헨의 코메르츠방크 타워에서 만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 북핵 문제 대응,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고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하며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선대 지도자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의 83번째 생일을 맞아 업적을 기리고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일면 사설에서 우리의 자위적 국가 방위력이 세계 최강의 경지에 올라섰다며 김정일 동지의 애국 애민의 성스러운 역사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 빛나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월 26일 수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를 돕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로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46억 2,800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생활비를 하루 94,230원씩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전체 지원금의 20%를 우선 지원하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서울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를 조성하는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엔 보행 친화 포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2월 28일 금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 원을 넘어서며 걷어들인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조 9천억 원 증가한 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는 1,63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증가했고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당 임금은 416만 8천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3월 1일 토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일본의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1%로 지난 2020년 마이너스 4.2%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적발된 일부 자동차 제품의 생산 중단 여파 등으로 1분기에 마이너스 0.5%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한국을 25년 만에 역전했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0%를 기록한 한국보다 1년 만에 다시 낮아졌습니다. 3월 2일 일요일 본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작년 12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연말 연체 채권 적리 규모가 늘어나면서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원화 대출 연체율은 0.44%로 전월 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체 채권 적리 규모가 4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2조 3천억 원 늘어난 데다가 신규 연체 발생액도 2조 5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3천억 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